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은 바로 구독하시고 오늘의 이야기를 즐겨주세요. 자, 이 늙은 이야기꾼의 등잔불 아래로 가까이 오시게나. 밖에는 하얀 눈이 소리 없이 쌓여가고 화롯불의 온기가 우리 사이의 공기를 데워주니.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꺼내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밤이지. 이 이야기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너머에 있는 진실과 차가운 편견 속에서도 기어이 피어나는 온기에 대한 이야기라네. 원한을 꿰뚫어 보는 한 어린 무당과 신비한 거울에 대한 이야기 말일세. 조선의 어느 외딴 산골 마을, 가을의 마지막 흔적이 겨울의 첫서리에 자리를 내어주던 시절의 일이네. 마을은 북쪽에서 불어오는 시린 바람을 막아주는 야트막한 산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며드는 냉기까지는 막아주지 못했지. 그 마을에서도 가장 후미진 곧 다른 삿갓집들의 온기마저 등을 돌린 듯한 자리에 초가집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었어. 늙은이의 성긴 머리칼처럼 듬성듬성이가 빠진 지붕, 그리고 찬 바람이 들이칠 때마다 앓는 소리를 내는 문짝을 가진 집. 그곳에 소리소리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다네. 소리는 고아였지. 아이에게 남겨진 것은 낡은 배틀 한 채와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저주라 불리는 한 쌍의 눈동자뿐이었어. 아이의 눈은 깊은 밤하늘의 샛별처럼 맑았지만 그 빛깔이 문제였지. 보통 사람들의 검거나 짙은 갈색 눈동자와는 달리 소리의 눈은 잘 익은 살구처럼 옅은 호박색을 띠고 있었거든. 햇빛을 받으면 금가루를 뿌린 듯 투명하게 빛나는 그 눈을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했다네. 귀신과 눈을 맞추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눈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를 넘나드는 불길한 징표라고들 수군거렸지. 귀신 들린 아이. 그것이 소리의 이름이었어. 그날도 해는 서산을 넘어갔고 소리의 작은 방 안에는 기름 등잔의 희미한 불빛만이 흔들리고 있었지. 밖에서는 바람이 문틈을 비집고 들어와 윙윙 울었고 그 소리에 맞춰 낡은 배틀이 삐걱이며 화답했다네. 찰카닥 찰카닥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그 소리는 소리의 유일한 말벗이자 고독을 잊게 해주는 자장가와도 같았지. 아이의 작은 손이 쉴 새 없이 북을 놀리자 하얀 무명천이 한 치씩 또 한 치씩 모습을 드러냈어. 그 천에는 아이의 시린 손끝과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외로움이 고스란히 짜여 들어가는 듯했지. 저녁이 되자 소리는 배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네. 부엌이라 해야 흙바닥에 아궁이 하나 놓인 것이 전부였지만 아궁이에 남은 온기에 묻어두었던 작은 솥을 꺼내자 멀건 쌀죽 위로 희미한 김이 피어올랐어. 반찬이라고는 시큼하게 익은 무김치 두어 조각이 전부였지. 소리는 밥상머리에 홀로 앉아 말없이 죽을 넘겼다네. 음식을 씹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적막한 공간에서 벽에 어른거리는 자신의 그림자만이 유일한 식객이었어. 그림자는 등잔불의 흔들림에 따라 커졌다. 작아지기를 반복하며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아이의 작은 등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지. 그 순간 아이의 호박색 눈동자에 짙은 슬픔이 물안개처럼 피어올랐다가 이내 사라졌어. 소리는 우는 법을 잊은 지 오래였거든. 다음 날 마을에 장이 섰다네. 며칠 밤낮으로 짠 무명한 피를 소중히 안고 소리는 마을로 향했어. 장터는 오랜만에 활기로 넘쳐났지. 엿장수의 가위소리 생선 파는 안악의 목청, 좋은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한데 뒤섞여 왁자지껄했네. 소리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낡은 저고리에 달린 모자를 푹 눌러쓰고 발걸음을 재촉했어. 아이의 유일한 바람은 이 무명천을 팔아쌀 몇 톱과 기름 한 병을 사는 것뿐이었지. 포목을 파는 가게 앞에 이르러 소리는 조심스럽게 주인을 불렀네. 저 어르신. 가게 주인은 다른 손님과 흥정을 하다가
마지못해 고개를 돌렸지. 사람 좋아 보이는 그의 얼굴은 소리를 알아본 순간 싸늘하게 굳어버렸어. 특히 소리가 눌러 쓴 모자 아래로 언뜻 비친 호박색 눈동자를 보았을 때 그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혐오감이 서렸지. 재수없게. 썩 가거라. 네가 내민 물건은 귀신이 붙어 있을 게야. 어서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해. 주인의 매정한 고함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쏠렸네. 귀신 들린 아이라는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와 소리의 작은 몸을 때렸지. 아이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하얗게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쳤어. 품에 안은 무명천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지. 그때였어. 팽이를 돌리며 달려오던 사내아이가 그만 돌부리에 걸려 소리의 발치에 넘어지고 말았네. 아이는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지. 소리는 저도 모르게 아이를 향해 손을 뻗었어. 일으켜주려는 순수한 마음이었지. 하지만 그 순간 아이의 어머니가 비명 같은 소리를 지르며 달려와 제 자식을 와락 끌어안았어. 그리고는 도끼 서린 눈으로 소리를 쏘아보았지. 이 요망한 것, 내 귀한 자식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 게냐. 그 더러운 손으로 내 아이를 만지려 했겠다. 안하게 날카로운 목소리는 비수가 되어 소리의 가슴에 밝혔네. 아닙니다. 저는 그저 소리가 무언가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갈라져 나오지 않았어. 안악은 아이를 품에 안고 침까지 뱉으며 소리를 저주했네. 내 그 눈깔 때문에 우리 애가 놀라지 않았느냐. 썩 꺼져버려. 이 재앙 덩어리야.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은 아무도 소리를 변호해주지 않았어. 오히려 그들은 안악의 말에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지. 그들의 눈빛은 차가운 돌멩이와 같았어. 공포, 경멸, 그리고 무지에서 비롯된 잔인함이 뒤섞인 눈빛이었지. 소리는 허공에 멈춘 자신의 손을 천천히 거두었네. 그리고는 고개를 떨구었어. 아이의 시선은 먼지투성이 땅바닥에 닿았지. 어깨는 수많은 사람들의 멸시의 무게를 짊어진 듯 축 처져 있었어. 눈물은 나지 않았네. 오래전에 이미 마음속에서 모두 말라버렸으니까. 그저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 시리고 아릴 뿐이었지. 소리는 더 이상 장터에 머물 수 없었네. 품에 안은 무명천을 더욱 단단히 끌어안고 아이는 도망치듯 장터를 빠져나왔어. 등 뒤로 왁자지껄한 장터의 소음이 점점 멀어졌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소리는 단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네. 마치 땅바닥에 자신의 슬픈 운명이 새겨져 있기라도 한 것처럼 그저 발끝만 보며 걸었을 뿐이야. 아이의 작은 발걸음 뒤로 길고 외로운 그림자가 조용히 따라오고 있었지. 그날 이후 마을에는 스산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네. 마치 소리가 짊어지고 갔던 슬픔이 마을 전체에 짙은 안개처럼 내려앉은 듯했지. 가을 거디가 끝난 들판은 휑했고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사라졌어.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에 기이한 병이 돌기 시작했다네. 열이 끓는 것도 아니고 몸에 상처가 나는 것도 아니었어. 병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같이 뼛속까지 시린 한기를 호소하며 자리에 알아눕고 말았지. 그들은 밤마다 똑같은 악몽에 시달렸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둡고 축축한 곳에 갇혀 누군가 애타게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고들 했어. 용하다는 의원이 와서 침을 놓고 탕약을 지어 바쳤지만 병세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네. 사람들은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 갔고 마치 생명력을 통째로 빼앗기는 듯 보였어. 마을의 불안은 공포로 변해갔지.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지 못한 탓이라 수군거렸어. 어떤 이들은 소리가 마을 어딘가에 숨어 저주를 퍼붓고 있다고 믿었고, 또 다른 이들은 아이가 원기가 되어 마을을 떠돌고 있다고 두려워했지. 공포는 이성을 마비시키고 사람들은 기댈 곳을 찾기 시작했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은 자연스레 마을의 가장 높은 곳
위풍당당한 기와를 얹은 민대감 롤민의 저택으로 향했어. 민대감은 겉보기에는 인자하고 학식 높은 양반이었지. 그는 늘 백성을 위하는 척 점잖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계산과 뒤틀린 야망이 숨어 있었네. 그는 마을의 병이 심상치 않음을 진작에 알고 있었어. 아니, 그는 그 병의 근원이 무엇인지 어쩌면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지. 밤마다 그의 귓가에도 서늘한 여인의 울음소리가 맴도는 듯 했으니까.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명예와 체면의 흠집이 가는 것을 무엇보다 두려워하는 위인이었네. 그는 백성들의 공포를 자신의 권위를 다지는 기회로 삼기로 마음먹었어. 그는 마을 사람들을 관아 앞마당으로 불러 모았지. 근심 어린 표정으로 단상에 선 민대감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네. 마을에 큰 우환이 닥쳤소. 이 모든 것은 부정한 것이 마을에 깃들어 있기 때문이요. 그의 말에 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지. 민대감은 사람들의 얼굴을 천천히 훑어보며 말을 이었어.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우리 마을에는 요사스러운 눈을 가진 아이가 있었소. 그 아이는 인간의 것이 아닌 눈으로 사악한 기운을 불러들였고 그 아이의 존재 자체가 이 땅의 기운을 흐리게 만들었소. 우리가 그 아이를 내쫓았으나 그 원한이 남아 이리 재앙을 불러온 것이 틀림없소. 그의 말은 불씨가 되어 사람들의 말은 가슴에 옮겨 붙었네. 공포에 사로잡힌 이들에게는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지. 그저 이 끔찍한 상황을 설명해 줄 이유와 분노를 쏟아낼 대상이 필요했을 뿐이야. 그 아이를 찾아내야 합니다. 본보기를 보여야 합니다. 여기저기서 고함이 터져 나왔어. 민대감은 기다렸다는 듯 손을 들어 군중을 조용히 시켰지. 그 아이가 모든 재앙의 근원이니 마을에서 완전히 몰아내어 부정을 씻어내야만 하오. 이는 마을의 안녕을 위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네. 그날 밤 성남 마을 사람들은 횃불과 몽둥이를 들고 소리의 집으로 몰려갔어. 마침 하늘에서는 한방눈이 소미불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지. 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들이닥친 사람들은 겁에 질린 소리를 마구잡이로 끌어냈네.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눈밭 위로 내팽개쳐졌어. 내년 때문에 마을이 망하게 생겼다. 썩 꺼져라. 이 귀신 같은 것. 온갖 저주와 욕설이 눈송이처럼 아이의 머리 위로 쏟아졌지. 소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그저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아이의 호박색 눈동자에는 자신을 향한 수많은 사람들의 증오와 세차게 타오르는 횃불의 붉은 빛만이 가득 담겨 있었네. 아이는 그렇게 맨발로 얇은 저고리 하나만 걸친 채 마을 밖으로 쫓겨나고 말았어. 칠흑 같은 어둠과 휘몰아치는 눈보라 속으로 말이야. 눈보라는 매서웠네. 금세 온 세상을 하얗게 집어삼킬 듯이 거세게 몰아쳤지. 소리는 정처 없이 걸었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지.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온몸을 파고들었고 발가락의 감각은 사라진 지 오래였어. 아이가 걸어온 길 위로 찍혔던 작은 발자국들은 뒤따라온 눈보라에 금세 지워져 버렸지. 마치 소리라는 아이가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흔적조차 남기지 않으려는 듯이 말이야. 얼마나 걸었을까. 아이의 몸은 지칠 대로 지쳤고 의식은 점점 희미해졌어. 눈앞이 하얗게 변하고 귓가에서는 매서운 바람소리 대신 고요한 이명이 들려왔지. 이대로 끝이구나. 소리는 어렴풋이 생각하며 쉐웬 위로 쓰러졌어. 차가운 눈이 오히려 포근하게 느껴졌지. 아이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 그런데 그 순간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으로 무언가 다른 감각이 끼어들었네. 그것은 흙과 나무 타는 냄새였어. 소리가 마지막 힘을 다해 고개를 들었을 때
눈보라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네. 마치 도깨비불처럼 아른거리는 그 빛을 향해 아이는 기다시피 나아갔어. 그곳에는 숲 가장자리에 외따로 서 있는 낡은 기와 가마가 있었지. 아마도 지금은 쓰이지 않는 폐가마인 듯했어. 가마 옆에 딸린 작은 작업장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지. 소리는 문고리를 잡을 힘도 없이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네. 그때 삐걱이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 문틈으로 나온 것은 한 청년이었지. 투박한 무명옷에 온몸에는 마른 흙이 묻어 있었고 그 으름으로 거칠어진 손은 장작을 한아름 안고 있었네. 그는 문 앞에 쓰러져 있는 작은 생명체를 보고는 잠시 멈칫했어. 청년은 눈을 맞으며 쓰러진 소리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몸을 숙였지. 그는 소리의 얼굴을 덮은 눈을 털어내 주었어. 그리고 아이의 호박색 눈동자와 마주쳤지. 보통 사람이라면 기겁을 했을 그 눈을 보고도 청년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연민만이 담겨 있었을 뿐이야. 청년은 아무 말 없이 마치 깃털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아이를 들어 올렸어. 그의 등은 산처럼 단단하고 또 가마 안의 불씨처럼 따뜻했지. 소리는 따스함에 눈을 떴네.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온몸을 감싸는 거칠지만 깨끗한 담요의 감촉과 후각을 자극하는 은은한 소나무 장작 타는 냄새, 그리고 각 구워낸 흙의 향기였어. 아이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지. 그곳은 도자기를 만드는 작업장이었어. 벽쪽 선반에는 아직 구워지지 않은 그릇들이 조용한 형상들처럼 줄지어 있었고 방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물레가 놓여 있었지. 그리고 방구석의 작은 화덕에서 타오르는 불꽃이 어둠을 밀어내며 따스한 온기를 퍼뜨리고 있었네. 화덕 앞에 한 청년이 등을 보인 채 앉아 있었어. 아까 소리를 구해준 바로 그 청년이었지. 인기척을 느꼈는지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네. 청년담 때문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 어릴 적 호된 열병을 앓은 뒤로 목소리를 잃었다고 들었지. 그 역시 마을에서는 온전치 못한 사람 취급을 받으며 이곳에서 홀로 흙을 만지며 살아가고 있었어. 담은 소리와 눈이 마주치자 그저 희미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네. 그 미소에는 어떤 편견도 두려움도 담겨 있지 않았지. 담은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투가리 하나를 소리에게 내밀었어. 따끈한 보리차였지. 소리는 떨리는 두 손으로 그릇을 받아들었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지. 한 모금 마시자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네. 하지만 침묵 속에서 더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지. 담의 눈빛은 괜찮으냐고 묻고 있었고 소리의 눈빛은 고맙습니다라고 답하고 있었어.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두 외로운 영혼이 휘몰아치는 눈보라 속 작은 도요지에서 만났네. 한 사람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없었지만 그 누구보다 깊은 눈으로 상대를 바라볼 줄 알았고, 다른 한 사람은 세상의 모든 편견을 한 몸에 받았지만 그 눈동자 속에는 누구보다 맑고 순수한 영혼을 간직하고 있었지. 그날 밤 작업장 안의 화롯불은 유난히 따뜻하게 타오르고 있었네. 세월은 소리 없이 흘러 작업장 굴뚝 위로 눈이 쌓였다. 녹기를 여러 번 반복했네. 담의 작은 도요지 안에서 세상으로부터 잊힌 두 아이는 서로에게 조용한 위안이 되어 주었지. 그들의 나날은 흙을 빚는 물레 소리와 배틀의 북이 오가는 소리, 그리고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로 채워졌어. 말은 없었지만 그들은 누구보다 깊이 서로를 이해했다네. 담이 새벽 흙이 가장 좋을 때를 알려주려 소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면 소리는 담이 밤늦게까지 물레를 돌릴 때 쓸쓸하지 않도록 등잔불 옆에서 조용히 바느질을 하곤 했지. 소리의 호박색 눈동자는 더 이상 저주의 상징이 아니었어. 담에게 그 눈은
이른 새벽의 햇살처럼 따스하고 진실된 빛깔일 뿐이었지. 그러던 어느 늦겨울의 일이었네. 담은 새 작품에 쓸 고운 백토를 구하기 위해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 얼어붙은 계곡을 따라 한참을 올라간 곳에서 그는 땅속에 반쯤 묻혀있는 낡은 오동나무 상자를 발견했지. 조심스럽게 파내어 열어보니 안에는 먼지 쌓인 비단에 쌓인 무언가가 들어있었네. 그가 비단을 걷어내자 손바닥만 한 크기의 노쇠, 거울이 모습을 드러냈어. 세월의 때가 껴 표면은 흐릿했지만 거울의 태를 장식한 흑단나무에는 섬세한 구름 무늬가 희미하게 남아있었지. 아마도 오래전 어떤 귀한 여인이 쓰던 물건인 듯했어. 담은 소리에게 줄 선물이 생겼다는 생각에 미소를 지었네. 작업장으로 돌아온 담은 밤새도록 거울을 닦았어. 거친 그의 손이 부드러운 헝겊을 들고 수없이 거울면을 문지르자 마침내 흐릿한 표면 아래에서 노쇠의 옅은 황금빛이 서서히 드러났지. 다음 날 아침 그는 수줍은 표정으로 거울을 소리에게 내밀었어. 변변한 장신구 하나 없이 지내는 소녀에게 주는 그의 첫 선물이었지. 소리는 기쁜 마음으로 거울을 받아들었네. 자신의 얼굴이 어떻게 비칠지 궁금했지. 늘 멸시의 대상이었던 자신의 모습을 이토록 정성스럽게 닦아준 거울을 통해 보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 하지만 소리가 거울을 들여다본 순간 아이는 숨을 멈췄어. 거울은 소리의 얼굴을 비추지 않았네. 대신 거울 표면이 잔잔한 수면처럼 일렁이더니 안개 속에서처럼 희미한 형상이 떠올랐지. 그것은 소복을 입은 한 여인의 모습이었어. 비에 젖은 긴 머리카락이 창백한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그 눈에서는 뼛속까지 시린 한과 원망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지. 소리는 저도 모르게 신음을 흘렸어.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던 그 지독한 한기가 바로 이 여인에게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거든. 이윽고 거울 속 장면이 바뀌었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 기와지붕이 위험 있는 어느 저택의 후원이 보였어. 젊고 야심에 찬 민대감과 그 여인이 거칠게 다투고 있었지. 그리고 다음 순간 민대감은 비명을 지르는 여인을 저택 뒤뜰에 낡은 우물 속으로 가차없이 밀어 넣어버렸어. 악소리는 비명을 지르며 거울을 떨어뜨렸네. 쨍그랑 하는 소리 대신 노쇠 거울은 둔탁한 소리를 내며 흙바닥에 떨어졌지. 이제 모든 것을 알게 된 거야. 마을의 병은 역병이 아니었어. 억울하게 죽어 깊고 차가운 우물에 갇힌 여인의 원한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생기를 빼앗아가고 있었던 거지. 소리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네. 공포와 함께 여인의 처절한 슬픔이 제 것인 양 온몸으로 느껴졌어. 담은 소리의 비명에 놀라 달려왔지. 그는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우물에 빠지는 신용만 반복하는 소리를 보았어. 그리고는 바닥에 떨어진 거울을 주워 들었지. 하지만 담의 눈에는 그저 자신의 놀란 얼굴만이 비칠 뿐이었네. 소리는 울면서 담에게 설명하려 애썼어. 몸서리를 치며 춥다는 신용을 하고 손가락으로 마을 쪽을 가리켰지. 그리고 바닥의 흙먼지 위에 동그라미 우물을, 그리고는 손으로 떨어지는 모양을 그렸네. 담은 혼란스러운 소리를 가만히 바라보았어. 그의 눈에는 의심이 없었지. 그는 소리가 헛것을 본 것이 아니라고 믿었어. 그는 조용히 소리의 어깨에 손을 얹었네. 내가 곁에 있겠다. 그의 따뜻한 손길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지. 다음 날 소리는 담과 함께 마을로 향했네. 담은 소리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묵묵히 함께 걸었지. 마을의 분위기는 전보다 더욱 스산했어. 병든 사람들은 늘어났고 건강한 사람들의 얼굴에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 사람들은 갑자기 나타난 소리와 담을 보고 놀라 피하거나 혹은 노골적인 저기를 드러냈어.
하지만 이번의 소리는 위축되지 않았네. 진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과 곁을 지켜주는 담의 존재가 아이에게 전에 없던 용기를 주었거든. 그들은 곧장 민 대감의 저택으로 향했어. 육중한 대문 앞에서 문지기들이 그들을 막아섰지. 천한 것들이 어디를 함부로 들어오려 하느냐 하지만 소리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네. 대감마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마을에 안위가 걸린 일이니 부디 들여보내 주십시오. 아이의 당돌한 태도에 문지기들이 망설이는 사이 마침 외출해서 돌아오던 민대감과 마주쳤지. 민대감은 소리를 보자마자 얼굴을 굳혔어. 내년이 아직도 이 마을에 있었느냐, 썩 꺼지지 못할까. 대감마님, 소리는 그의 분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네. 밤마다 잠 못 이루시겠습니다. 차가운 물 속에서 애타게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민대감의 눈이 순간 크게 흔들렸어. 소리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지. 한 여인의 원혼이 울고 있습니다. 대감마님 댁 뒤뜰 버려진 낡은 우물 속에서 너무나도 춥고 외롭다며 울고 있습니다. 낡은 우물. 그 구체적인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아와 민대감의 심장에 밝혔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지. 하지만 그는 곧 평정을 되찾고 더욱 거세게 노했어. 이 요망한 계집이 감히 나를 능멸하고 헛소리로 민심을 더 어지럽히려 하는구나. 여봐라. 저것들을 당장 내쫓고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라. 그의 고함에 하인들이 달려 나와 소리와 담을 거칠게 끌어냈네. 하지만 소리의 말을 엿들은 하인 몇몇은 서로 불안한 눈빛을 주고받았어. 그들은 저택의 가장 후미진 곳에 오래전부터 봉해진 우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 의심의 씨앗은 그렇게 뿌려졌지. 저택에서 쫓겨나 힘없이 돌아오던 길이었어. 그들은 마을 어귀에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에서 한 안악이 홀로 앉아 서럽게 울고 있는 것을 보았네. 소리는 조심스럽게 안악에게 다가갔지. 아주머님, 무슨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안악은 퉁퉁 부은 눈으로 소리를 올려다보았어. 북쪽 국경으로 군역을 간 아들놈이 반년째 아무 소식이 없다네.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 어미는 가슴이 타서 죄가 될 지경이야. 소리는 거울을 쓰지 않았지만 아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어미의 애끓는 마음을 제 것처럼 느낄 수 있었어. 그것은 원한과는 다른 살아있는 사람의 간절한 그리움이었지. 소리는 안악의 거친 손을 가만히 잡았네. 아주머님, 아드님은 무사합니다. 지금은 길이 막혀오지 못하고 있을 뿐 그 마음은 늘 이곳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는 저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를 가리켰지. 저 산마루에 있는 절에 가서 정성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곧 좋은 길이 열릴 것입니다. 안악은 반신반의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음 날부터 매일같이 산에 올라 기도를 드렸네. 그리고 며칠 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늠름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온 거야. 도적대에 막혀 길이 끊겼다가 마침 지나가던 상단을 만나 구사일생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했지. 온 마을은 이 소식으로 떠들썩했네. 아들의 어미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이야기했어. 그 호박색 눈을 가진 아이가, 그 아이가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해 주었소. 그 아이는 귀신 들린 게 아니라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는 신통한 아이요. 이 일을 계기로 마을 사람들 중 몇몇은 소리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네. 두려움과 경멸 대신 경외와 희망이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한 거야. 편견이라는 두꺼운 벽에 마침내 작지만 분명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었지. 소리가 심어놓은 희망의 씨앗이 싹을 틔우기 시작했지만 민대감의 죄가 뿌린 원한의 뿌리는 더욱 깊고 질기게 마을을 옥죄어 왔네.
우물 속 여인의 하는 날이 갈수록 강해졌고 마을을 감싼 한기는 이제 건강한 사람들의 뼛속까지 파고들었지. 밤마다 마을 곳곳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는 끊이지 않았고 사람들은 이제 해가 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어. 그리고 마침내 그 재앙은 모든 일의 원흉이었던 민대감에게로 향했네. 그의 외아들 가문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도령이 자리에 눕고 만 것이야. 증상은 다른 병자들과 똑같았지만 병의 진행 속도는 비할 수 없이 빨랐지. 민대감은 나라에서 가장 용하다는 의원들을 모두 불러 모았지만 모두들 고개만 저을 뿐이었어. 아들의 창백한 얼굴을 내려다보는 민대감의 눈에는 이제 오만함 대신 절망과 공포만이 가득했네. 그러던 어느 깊은 밤이었어. 뜨거운 열에 들떠 헛소리를 하던 도령이 갑자기 눈을 번쩍 뜨고는 비명을 질렀네. 아버지, 그날 밤 아버지의 얼굴이 왜 그리 무서웠습니까, 비가? 하얀 옷을 입은 그 여인이 떨어졌습니다. 우물 속으로 단편적인 외침이었지만 아들의 병상을 지키던 부인과 늙은 유모의 귀에는 천둥처럼 밝혔지. 유모는 그제야 기억해냈어. 아주 어렸던 도령이 바로 그 비 오는 밤이 지난 후 며칠 동안이나 악몽에 시달리며 울었던 것을 말이야. 그저 어린아이가 헛것을 본 것이라 여겼던 과거의 기억이 섬뜩한 진실의 조각이 되어 되살아난 거지. 때마침 민대감 저택의 하인들 사이에서도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네. 소리가 외쳤던 낡은 우물이라는 말이 그들의 닫혀있던 기억의 빗장을 열어버린 거야. 생각해보니 그 작은 아씨가 사라지신 바로 다음 날이었네. 대감마님께서 갑자기 우물을 봉하라 명하셨던 것이 그분은 친정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었나. 하인들의 작은 수군거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담장을 넘어갔고 아들을 살린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소리를 믿게 된 마을 사람들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지. 아들의 헛소리, 하인들의 증언, 그리고 소리의 경고, 모든 조각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네. 분노한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잠자코 있지 않았어. 맹목적인 공포에 사로잡혔던 과거의 그들이 아니었지. 이제 그들은 진실을 요구하고 정의를 갈망하는 군중이 되었네. 횃불 대신 농기구를 손에 든 그들은 민대감의 저택으로 몰려갔어. 우물을 열어라, 진실을 밝혀라. 그들의 외침은 마을을 뒤흔들었네. 저택의 문은 부서졌고 사람들은 곧장 문제의 낡은 우물이 있는 후원으로 달려갔지. 민대감은 창백한 얼굴로 그들을 막아섰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어. 담이 앞으로 나서더니 건장한 사내 몇몇과 함께 힘을 합쳐 우물을 덮고 있는 무거운 돌 뚜껑을 밀어냈네. 뚜껑이 열리는 순간 마치 수십 년 묵은 겨울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듯 시체 썩는 악취와 함께 뼛속까지 얼릴 듯한 냉기가 뿜어져 나왔어.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 한 사내가 밧줄에 바구니를 매달아 조심스럽게 우물 속으로 내려보냈네. 얼마 후 묵직하게 끌어올려진 바구니 안에는 이끼 낀 사람의 유골과 진흙 속에서도 영롱한 빛을 잃지 않은 빛의 비녀 한 개가 들어있었어. 그 비녀를 알아본 한 늙은 하녀가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통곡했지. 작은 아씨의 것입니다. 대감마님께서 정표로 주셨던 바로 그 비녀입니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네. 민대감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어. 위험 있던 양반의 체면은 산산조각 났고 남은 것은 탐욕과 비겁함으로 얼룩진 한심한 늙은이뿐이었지. 그는 관아로 끌려가 모든 것을 자백했네. 가난한 선비의 딸이었던 첩이 시집 올 때 가져온 막대한 재산을 탐내 그녀를 살해하고 병으로 죽었다고 거짓 소문을 냈던 것이야. 며칠 후 그의 아들은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지만 진실을 알게 된 아들은 두 번 다시 아버지를 찾지 않았네. 명예를 목숨보다 중히 여기는 사회에서 민대감에게 내려진 가장 큰 벌은 죽음이 아닌 살아남아 자신의 죄를 곱씹으며
철저히 외면당하는 고독이었지. 사건이 해결된 후 마을 사람들은 우물가에 모였네. 그들은 소리에게 원혼을 달래는 큰 굿을 열어달라 청했지. 하지만 소리는 고개를 저었어. 대신 아이는 맑은 물 한 그릇과 흰 쌀밥 한 공기를 정갈하게 차려 우물 앞에 놓았네. 요란한 방울 소리도 현란한 춤사위도 없었어. 소리는 그저 어두운 우물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친구에게 속삭이듯 나지막이 말했네. 이제 괜찮습니다. 당신의 억울함은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을 괴롭혔던 어둠은 거치고 당신을 잊었던 사람들은 이제 당신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오랜 슬픔을 내려놓고 편히 쉬세요. 아이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고 따스했지. 그 말이 끝나자 거짓말처럼 마을을 감싸고 있던 지독한 한기가 스르르 거치는 것이 느껴졌네. 마치 아침 햇살에 안개가 사라지듯 공기는 다시 맑고 상쾌해졌지. 그날 이후 병상에 누워있던 사람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고 마을에는 다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어. 소리는 더 이상 귀신 들린 아이가 아니었네. 마을 사람들은 아이를 영혼을 보는 아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아이라 부르며 존경했지.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소리를 찾아와 조언을 구했고, 소리는 그들의 아픔에 귀 기울여주며 따뜻한 위로를 건넸어. 마을 사람들은 고마움의 표시로 소리와 담에게 도요지 옆에 번듯한 집을 한 채 지어주었네. 담이 빚은 그릇은 뛰어난 솜씨로 이름이 널리 알려져. 그의 도요지는 늘 사람들로 붐볐지. 그리고 따스한 봄날이었어. 소리와 담은 새로 지은 집 팻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지. 소리의 손에는 담이 선물했던 그 흑단나무 거울이 들려 있었네. 소리는 담과 함께 거울을 들여다보았어. 더 이상 거울 속에는 원한의 찬 여인의 모습이 비치지 않았지. 노스 거울은 산속의 호수처럼 맑고 투명하게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의 행복한 얼굴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었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맑은 호박색 눈동자와 깊고 고요한 검은 눈동자를 말이야. 그들의 등 뒤 활짝 열린 창문 너머로는 마당에 매화나무가 흐드러지게 피어나 세상 가득 향기를 흩뿌리고 있었네.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이 말이야.